밤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체온은 느껴져도 마음은 닿지 않는 그 선을 한 거리감.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는 끊겼고 눈빛은 마주치지 않으며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밤들. 아무리 포근한 이불을 덮어도 침대가 점점 차갑게 식어만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이 신체적 친밀감, 즉 몸으로 이어지는 연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이 순서를 격고로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고 감정을 나누기 전에 몸부터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고,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마치 기초 공사 없이 건물을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 또 한순간에 무너지는 정서적 친밀감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대화, 작은 눈빛, 작은 손길 속에서 천천히 쌓여갑니다. 상대방의 표정만 봐도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기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위에 정신적 공감이 더해지고 그 위에 신체적 연결이 이루어질 때 침대는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촉촉함은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먼저 열리고 그 온기가 몸을 타고 퍼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스킨십이 어색하고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아직 마음이 닫힌 채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여는 연습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볼까요? 피부의 마법 촉촉함을 깨우는 touch, 손끝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봄비. 사람은 피부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손끝을 통해 온기를 주고 받습니다. 말보다 빠르게 눈빛보다 더 깊숙이 피부는 가장 정직하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손길이 진심인지 의묘인지. 그래서 진정한 촉촉함은 바로 피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스킨십을 성적인 접촉으로만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킨십은 마음이 닿는 연습이고 영혼을 여는 문이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불누수로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손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부는 마법처럼 반응합니다. 마치의 봄비에 마른 땅이 서서히 젖어들듯이 실제로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상대방의 피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드럽게 터치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란 사랑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높이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단 20초간의 폭만으로도 이 호르몬의 분비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2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고 눈빛이 다시 따뜻해지고 피부가 서서히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부에게 하루 3번 20초 포옹을 권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한 번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처음에 어색하더라도 2주만 지나면 몸과 마음이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피부를 깨우는 터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손등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보세요. 저는 30년 넘게 부부 심리와 중년 이후 친밀감 회복을 전문으로 상담해온 김혜련 박사입니다. 수천 상의 부부를 만나고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촉촉함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무너진다는 것. 그 촉촉함은 단순히 피부가 닿는 느낌이 아닙니다. 손등에는 스트레스의 소와 연결된 신경점이 몰려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장된 시간에 이 마사지를 해주면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놀랍도록 낮아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마 터치입니다. 상대방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조용히 이마를 감싸듯 살짝 눌러보세요. 불안했던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고 깊은 신뢰감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법의 7포인트를 활용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사랑의 순환 마사지라고 부릅니다. 목 뒤 음폭 들어간 곳, 손목 안쪽, 맥박 부위, 귀 뒤에 작은 홈, 어깨와 목이 만나는 지점 척추 가운데, 발목 안쪽, 머리 꼭대기 정중앙, 이 꼭봇을 천천히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눌러주면 몸 전체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터치의 속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기계적인 손길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스킨십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진심이 담긴 터치,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손끝만이 피부를 열고 마음을 젖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피부는 기억합니다. 누군가 나를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만졌던 그 순간을, 그 부드러운 온기는 며칠이고 몇 쭉 몸속 어딘가에 남아 어느 날 문득 다시 당신을 젖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작은 터치 하나로 사랑을 시작해보세요. 말보다 강한 손끝에 언어로 마음의 대화, 촉촉함의 진짜 시작, 입술보다 먼저 닿아야 할 건 마음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이 없다는 건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상처받을까 두렵고 괜히 오해할까 망설여지고 이미 지나간 시간 앞에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해질 뿐이죠. 하지만 촉촉함은 대화 없이 오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젖어야 합니다. 입술보다 먼저 닿아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손끝이 부드러워도 상대의 피부는 긴장하고 결국 멀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부부들 중 80%는 스킨십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단절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을 아끼다, 서로를 오해하고 오해가 쌓여 벽이 되고 벽이 굳어져 침대 사이가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이 흘러버립니다. 이런 부부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감정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씨, 얘기나 뉴스, 이야기, 손주 이야기만으로는 절대 촉촉함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머리로 하는 말이고 우리는 이제 가슴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거울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말을 고스란히 반사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즘 내가 참 힘들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많이 지치셨겠구나 라고 공감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표정과 눈빛, 목소리의 떨림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호흡이 맞춰지고 말없이 눈빛이 흐르며 손끝에서 온기가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말해 마음과 몸이 동시에 젖어드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많은 부부가 이 촉촉함을 갈망하면서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조심스럽고 더 무심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말 대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그럴 때 속상해. 당신은 맨날 무심해가 아니라 나는 요즘 자주 외롭다고 느끼. 이 작은 말의 차이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열리게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타이밍입니다. 내 과학자들에 따르면 감정은 생긴 지 6시간 안에 표현해야 가장 건강하게 전달된다고 하며 그 시간을 놓치면 감정은 내 깊숙한 곳에 쌓이고 나중에 꺼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서운한 건 그날 안에 풀고 깊은 일은 바로 나눠세요. 그 순간의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찬물방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부부에게 하루 3번의 대화 루틴을 추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질문은 3가지뿐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였어요? 내일 가장 기대되는 건 뭐예요? 이 질문을 반복하면 어느새 서로 몰랐던 감정들이 드러나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야기가 하나 더 피어나 마음이 젖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이 따뜻해지고 손이 먼저 닿기 전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침대는 다시 사랑의 공간이 돼 몸의 준비, 침대에서 진짜 연결되기 위한 종마음이 열렸다면 이제 몸이 따라올 차례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면 스킨십도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준비 상태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흘러도 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흐름은 중간에 끊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은 마음까지 다시 다치게 만들죠.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어르신 부부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 좋은 분위기에서 가까워지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배뇨욕구 혹은 속 불편함으로 인해 그 모든 흐름이 멈춰버리는 경우, 또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상대의 체치나 위생 상대 때문에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몸의 준비는 사랑을 위한 예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 번째는 배설 상태의 점검입니다. 방개를 가지기 최소 30분 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방광이 가득 차 있거나 장의 압박이 느껴지면 자율신경계가 긴장 모드로 바뀌고 자연스럽게 몸은 다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조절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전 1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커피, 차 종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가볍고 편안해야 집중력과 감각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소화 상태 확인입니다. 너무 배부르거나 반대로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몸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감정 몰입도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가볍게 식사한 후 필 2시간 지난 시점입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건 청결과 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늦지 않았다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스킨십이나 말뿐이 조언이 아닙니다. 진짜로 지금 침대에서 함께 있는 그 사람과 다시 촉촉하게 젖어드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피부에서 독특한 채취가 생기기 쉽습니다.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등은 반드시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하고 속옷과 잠옷 또 하루에 한 번은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향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향수나 아로마 오일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두 사람 사이의 감각을 더욱 섬세하게 깨워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언어. 몸이 편안하고 청결하며 향기로 올 때 마음은 더 깊이 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상적인 연결이 아닌 깊고 진한 촉촉한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당신과 진심으로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준비 하나가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침실 환경 만들기, 마음과 몸이 젖어드는 공간. 사랑은 공간을 타고 흐릅니다. 같은 사람과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도 어떤 날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스며들고 또 어떤 날은 그저 각자의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잠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공간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맞습니다. 분위기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젖어들 준비를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초대입니다. 사랑은 준비된 공간에 스며들
마치 차분히 내리는 봄비가 촉촉하게 젖은 흙을 찾아 스며들 듯이 적당한 온도, 은은한 조명, 고요하는 공기는 우리의 감각을 천천히 깨우고 굳었던 마음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우선 온도가 중요한 침실의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사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포근한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 우리의 몸은 긴장을 풀고 호흡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마치 봄바람 같은 손길 하나가 가슴속까지 파고듭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는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감정은 감춰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어두우면 서로의 표정을 놓치게 되죠. 가장 좋은 건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작은 촛불 빛이 살짝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월의 주름도 말없는 서운함도 그 조명 아래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소리, TV 소리, 핸드폰 알람, 바깥의 자동차 소음 이 모든 것은 함께 있음을 방해합니다. 침실만큼은 고요함이 둘만의 호흡이 들리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그 정적 속에서 말없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침대 위에서 조용한 음악을 함께 들어보세요. 클래식도 좋고 자연의 소리도 좋습니다. 음악은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국 좋은 침실이라는 비싼 가구나 호텔 같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아, 우리가 잠드니 침대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게 젖어드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열어볼까요? 감정이 메마르면 몸도 다친다. 마음이 마르면 피부도 멀어진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머무는 두 사람의 감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온도와 리듬을 맞춰주는 공간입니다. 침대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날의 마지막 눈빛이 머무는 곳이고 오래된 오해가 녹아내리는 곳이며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침실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세요. 불을 줄이고 소리를 끄고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순간 공간은 더 이상 방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젖어드는 온기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굳어있던 마음도 다시 젖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말을 놓은 지 오래된 부부, 서로를 피하는 부부, 같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정작 서로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부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서는 장기 8시보, 할아버지와 성순이 8시비, 할머니 부부, 결혼 55년 차였지만 이분들은 상담 소문을 열고 들어올 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의자에 따로 앉아 침묵 많이 흘렸죠. 첫 마디는 할머니가 꺼냈습니다. 이제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잠자리는 거용,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둘 다 포기를 입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달에는 단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눈 마주치고 인사만 하세요. 처음엔 서로 쳐다보는 것조차 불편해하셨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이가 인사하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수십 년 만에 두 번째 달에는 20초 포음을 꺼냈습니다. 어색하다고 피하시던 두 분이었지만 침대 옆에서 조심스레 팔을 뻗는 순간 할머니는 눈을 감고 가만히 기대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뜻했나 싶더라고요. 그 짧은 포옹 하나로 서로의 체온을 다시 기억해낸 두 분은 그날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개인 위생과 향 관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채취에 은근히 거부감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인 할머니의 무기력함에 속상함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청결은
민감한 주제지만 두 분 모두 노력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서로의 손을 닦아주고 잠들기 전에 서로의 목뒤를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달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늘 뭐 했어? 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그 바닷가 기억나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라는 말까지 나왔어.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부부들을 볼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나 체력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다쳤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마르면 몸도 함께 말라갑니다.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손끝조차 닿기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달에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푸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전에 말싸움만 하던 일들이 나는 지금 이런 게 속상해라는 식으로 바뀌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달 그날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제 상담 소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같이 자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냥 눕는 게 아니라 숨소리를 듣고 체온을 나누고 마음이 젖어드는 시간이 됐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할머니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촉촉함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고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처음처럼 시도해보는 용기입니다. 이 두 분은 특별한 부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부들의 평범한 모습이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마른 땅에도 다시 비가 내릴 수 있고 굳은 마음도 다시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침대도 다시 따뜻하게 젖어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대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만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20초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둘째, 피부의 7가지 마법 포인트를 자극하는 터치, 목, 귀, 손목, 어깨, 척추, 발목, 머리 꼭대기, 사랑은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감정대화 3가지 질문.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이 3문장만으로도 마음이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넷째, 몸과 공간의 준비입니다. 청결한 몸, 편안한 온도, 은은한 조명, 그 모든 환경이 당신의 관계를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다섯째, 다정한 시도, 천천히 반복하기입니다. 결과를 서두르지 말고 어색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이 먼저 차고 그 다음에야 몸이 따라옵니다. 이 5가지를 3주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손끝이 달라지고 눈빛이 바뀌고 침대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시 촉촉함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속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매일 이 공간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젖어드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스킨십은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담소에 오는 많은 부부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냥 가족이죠. 정은 있는데 그런 건 없어.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정이라는 단어조차 메말라 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침대도 다시 사랑이 깃드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그 격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저 의무나 관성으로 유지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는 촉촉한 순간이 스며들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몸도 다치고, 몸이 다치면 결국 영혼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친밀감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층은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 두 번째 층은 정신적 친밀감입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 소망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대화.